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일문입니다. 저는 오늘 가뭄지하수 활용 연구단 연구 성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단식 샌드댐 활용 소규모 인공 함양 기술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개요, 연구 추진 내용, 연구 추진 계획, 연구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광역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는 97%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의 물공급 소외 지역에 대한 물공급 인프라를 조성해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극한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역 상류부, 특히 최상류부 지역, 산간 지역에는 아직도 물차가 직접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샌드댐이라는 개념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래를 채우느냐? 그것은 증발을 방지하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간 지역, 물 부족 지역에 저희가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최종 목표는 유역 상류부 가뭄 취약 지역의 물공급 신뢰도를 95%로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극한 가뭄이 왔을 때도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끊기지 않는 식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참여 연구진으로는 건설기술연구원, 동국대학교, 주식회사 인텔리지오, 한국수자원공사연구원, SDM ENC가 함께 참여해서 조사,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의 모든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추진 계획은요, 총 5차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차년도 기술 개발 및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합 수문 해석 기법 적용과 수질 개선 기술 개발, 또 실증 시험 시설 설계와 취수원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수원관 연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인도와 요르단, 중국, 이란, 태국, 대만, 미국 등지에서 하천과 지하수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기존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 테스트 베드가 되는 춘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가뭄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춘천 기상관측소의 54년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가뭄 분석 결과입니다. 저희가 가뭄지수 SPI 지수를 SPI가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가뭄 피해와 우리나라 주요 가뭄 발생 시기를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DIC FAT 빈도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춘천을 모의한 결과는 놀랍게도 2015년의 가뭄이 약 3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 테스트베드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곡부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어와 사유지의 사이에 경계가 있고 저희가 설치하려는 지역은 계곡의 그 홍수로부터는 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집수가 가능해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패스형 샌드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취수원은 이렇게 관목들이 우거져 있는 사이에 잘 정리되지 않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샌드댐 설치 전후에 저희가 공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능한 수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가뭄 분석, 또 목표 용수 공급량 등을 결정해서 운영 시나리오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표수 지하수 통합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스왓 모노플로우라는 모형이 되겠는데 모의 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년 기간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토지 이용, 토양, 또 지형 경사를 모두 반영한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모델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모드플로우 NWT 모델을 이용해서 지하수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지역에 대해서 총 약 2만 개가 넘는 활성 셀로 구성을 하였고요. 대수층 특성치를 성긴격자와 조밀격자로 나누어서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수완 모형과 모드플로우 모형은 사실상
지표수 모델 스왓과 지하수 모델 모드 플로우를 연계해서 해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 중에 독특한 것은 하천수와 지하수의 상호 교환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을 검보정을 해야 됩니다. 현장 자료와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테스트베드 선정되고 관측한 것이 1년치가 채 되지 못해서 2019년 자료 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R스퀘어가 0.88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은 내년도에도 관측을 계속 진행을 해서 더 보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표수 지하수 통합 모델 구축을 통해서 나온 결과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부터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하수위의 등고선도가 되겠고요. 이 가지처럼 되어 있는 것이 하천입니다. 하천의 그 셀마다 색깔이 다른 것은 하천수와 지하수의 교환량이 그 하천 줄기를 거쳐서 계속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표수 지하수 통합 모형을 이용을 해서 땅속으로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가는지를 계산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계절별 지하수 함량량을 계산하였고 연간 함량량은 약 6%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주로 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지표수 중심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 물수지 분석 결과 강수량으로부터 증발산량, 유출량, 지하수 유출량, 또 하천 지하수 교환량 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샌드댐의 실제적으로 저류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피지컬 모델을 구축해서 보시는 것처럼 건기와 평상시 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물이 샌드댐에 저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건기에 비해서 우기는 약 3배의 저류량이 확보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치 모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건 1m 바이 1m의 스몰 그리드 시스템에서 계산을 한 것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기존에 현재 있는 취수조에 배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새로 구축하려는 샌드댐의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배수관을 설치하고 현재 조건 대비 어떻게 지하수위가 인근에서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는 모드 플로우 모델링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조건과 케이스 4에 대한 경우에 지하수위 변화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샌드댐이나 취수구의 상류부는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하류부는 지하수위가 약간 하강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류에 의해서 하류부는 지하수위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 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수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취수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류 쪽의 지하수위 하강이 조금 더 넓게 퍼지게 되고요. 대신 그만큼 배수관으로부터 지하수를 추출해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공급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하수의 변화는 주변 지하수 환경을 크게 해칠 만한 지하수의 하강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의 물수량은 15톤인데요. 실제로 현재 대비 배출량의 계산을 해보면 샌드댐 설치 후에 2배에서 4배까지 그 취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현재 취수원, 저류조, 민가에 연결된 구조를 옆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실제로는 경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무동력으로 자연의 힘으로 공급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샌드댐을 설치하고 또 주변에 추가로 보조 안반 관정을 설치합니다. 또한 이 구배에 의해서 자연 경사에 의해서 흐름이 유도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태양광에 의한 에너지 동력을 설치하여 태양광 전지를 이용한 동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밀 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시추조사 5공, 착정조사 1공, 그리고 이 지역의 측량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특히 현장 간이 수질, 이화학 분석, 현장 계곡수의 탁도 등을 중심으로 수질 분석을 하였습니다. 현장 지질 조사와 현장 수질 분석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장 수질 분석 결과는 이 지역에 오랜 물 암석 반응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 위험이 없어서 매우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강우시에는 예전에 농경지였던 상류 지역에 질산성 질소가 약간 배출되는 그런 결과가 조금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수질 분석을 해보면 일부 측정치에서 과거 농경장치 약 30-40년 전에 뿌렸던 비료 성분들이 검출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지는 않지만 샌드댐이 왜 필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샌드댐을 통해서 수질 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그림은 공급량, 수요량, 관계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하천을 관측하고 취수조의 높이를 재고 동시에 수위계를 설치하고 물탱크에 있는 양을 관측을 해서 공급량과 수요량의 관계 분석하는 우리가 도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하천은 3월 이전에는 건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겨울에는 결빙도 되어 있지만 3월부터 이제 물이 녹아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만 현장의 하천 수량을 관측하고 매월 관측을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측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막 나무들이 되게 우거져 있고 좀 지저분한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수위계를 설치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재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탱크인데요. 이 수위도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천수, 취수조, 물탱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수위를 계측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위 계측 결과가 실시간으로 계속 관측이 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상호관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용수공급 네트워크입니다. 현재는 22가구에 49명이 쓰고 있지만 이 지역으로 최근 유입되는 인구도 있고 미래 인구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요량을 예측해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구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구에서 지금 현재는 또 중요한 것이 샌드댐에 모인 물을 어떻게 잘 취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샌드댐의 완성료가 병렬형 취수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댐에 어떻게 하면 더 저류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수질을 개선시킬까 하는 인공체험제 설정과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구 성과는 SCI 학술지 목표 1편에서 2편을 달성했고요. 일반 학술지 4편 목표에 6편, 학술 발표는 국내 4편, 국외 1편이지만 국내는 7편 달성했는데 국제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특허 출원과 고용 창출 2건, 홍보 실적 1건 등의 성과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